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강원 지역 학교에서도 이런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는 물론 많은 도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성범죄가 어떤 양상인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 사례와 양상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딥페이크 피해 유형으로는 음란물, 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이나 정치적 악용 등 무궁무진합니다. 네. 최근에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잖아요. 인하대학교에서는 2020년에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한 것이 있었는데 무려 1,2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여학생들의 얼굴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해서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여학생들의 이름, 신상 등이 다 고스란히 공개가 되었고요. 네. 또 요즘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목소리를 활용을 하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까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 범죄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게 왜 범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가 좀 어떤 건가요, 대표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왜 성범죄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세 가지 요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처벌이 좀 약하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쫓아가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습득하는 데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터넷이 어디에나 터지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고요. 또 하나는 핸드폰, 1인 1폰이 아니라 요즘에는 1인 4대씩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완벽한 환경이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특히나 10대들은 호기심도 많고 지금 그 또래 문화 형성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로 하다 보니 이게 쉽게 번지게 되고 그리고 확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 교육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처벌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보고 나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엔 좀 어떠세요? 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 피해자가 성인 여성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심지어 남성까지 남성에 이를 그런가요? 정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피해 회복도 제대로 안 되는 점이 참 심각한 점이네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충격적인데 변호사님 왜 이렇게 미성년자가 가해를 하고 또 이제 피해를 당하는 걸까요? 최근 청소년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무려 44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이 딥페이크 범죄가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있고 또 장난처럼 접근을 해요. 그런데 한 번 적발이 되면 그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이게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놀이로 생각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이 학생들을 보면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고 이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소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외가 되지 않으려면 나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심지어는 내가 조금 소외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협박을 통해서 더 자극적인 거를 만들어내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거기에서 속해 있으려면 혼자 소외되지 않고 속해 있으려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 무리에 속해 있기 위해서 만든다. 그리고 그 만들어내도록 하는 아이들은 협박과 그리고 온갖 수모를 주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본인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점점 더 확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비해서 법적인 대응이 좀 다소 좀 늦어진다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뭐 국내 디지털 성범죄 검거 현황이나 법적 뭐 대응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면. 네, 최근 4년간 허위 영상물의 발생 건수는 2021년에 156건, 네. 2022년에 160건, 그리고 지난해 180건을 넘었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무려 2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늘고 있네요. 네, 이 중 검거 건수는 2021년에 74건, 22년에 7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93건에 이르렀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46건에 달한다고 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가 생겨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충분한지도 좀 의문입니다. 현재 처벌할 수 있는 정도와 수위는 좀 어떻죠? 네, 딥페이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뭐 사기나 협박, 기타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서 온라인이나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에 이는 초상권 침해 문제도 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 역시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네. 징역 3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네.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법적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법적 영역과 더불어서 사회적 인식 수준 좀 어떻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네, 이런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을 할 때 호기심, 또는 장난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아직은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에 대해서 좀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